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경제 뉴스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CPI가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1% 가까이 빠졌죠.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CPI가 나왔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물은 1%가 급등하는 흐름까지 나타냈었는데 그런데 자고 나니까 하락 마감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바로 FMC 의사록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연준에서는 올해 후반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결국은 올 게 오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악재로 해석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길이 근데 그 경기 침체라는 거는 결국은 금리 인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금리 인상을 멈춰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고 그게 맞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데 아직도 연준의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멈추기는 아직도 인플레가 문제라고 합니다.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절대값으로는 높은 편이며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정도의 금리 인상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두 마리 토끼는 전부 다 잡을 수가 없나 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갔을 때 아마도 올해 연말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주가가 더 오르면 오를수록 현금 비중을 조금씩 챙겨보는 그러한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코스피 2500은 너무 많소. 코스피 2300으로 내려갑시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바로 몇몇 개인 투자자분들이 소리 외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선택한 게 바로 곧버스라고 합니다. 자, 월초 이후 4월 들어서 지금까지 ETF 거래대금 1위를 곧버스가 차지했으며 거래일로 보면은 열흘 도 지나지 않았지만 1700억 정도를 곧버스에 태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대부분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에 곧버스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갑자기 미쳐서 삼성전자만 미친 듯이 사면은 코스피 한 1, 2% 오르는 거는 일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곧버스는 지금 당장은 조금 위험하고 혹시나 주가 하방을 예측한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은 곧버스 말고 인버스를 사서 조금은 리스크를 줄이고 아니면은 그냥 현금을 들고 있으면서 나중에 혹시나 진짜 코스피가 조금 더 올라가면은 내가 봤을 때 진짜 과열이다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그때 인버스나 곧버스를 고려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지만 웰스파고에서는 곧버스 화이팅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자, 웰스파고는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 S&P 500 지수가 10% 정도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했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사실 뭐 이 정도 전망은 그냥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10% 하락은 뭐 코스피 코스닥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만큼 3개월에서 6개월은 꽤나 긴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안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이유는 지금의 회복은 찐 회복이 아니기 때문에 전 고점까지 올라갈 만한 그러한 이유는 전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은 더 악화하고 있고 아까 보지 못했냐? 연준에서도 경기 침체를 예측하고 있다 이런 걸 봤을 때 추가 상승 기대감보다는 하락 리스크가 조금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아마도 많은 기업들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계실 겁니다. 높은 확률로 올해 말 경기 침체 그리고 부동산 리스크 요런 것들이 올해 한번 시장을 흔들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미리 대비만 하고 있으면 그때는 또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기름들 지금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피가 어느덧 2600까지 올라왔는데 코스피가 2200에서 여기까지 올라올 때 내 계좌가 엄청나게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수익을 많이 보신 분도 계시죠? 항상 모든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인텔 ARM 파트너십. ARM이 나스닥에 상장한다고 어제 우리가 봤었죠.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를 한 지 하루 만에 인텔과 ARM이 협업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긴장하고 있는 거는 바로 삼성전자와 TSMC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두 개가 긴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ARM의 설계, 그 다음에 파운드리에 힘을 쏟고 있는 인텔이 만나면은 애플 등의 회사가 삼성전자나 TSMC를 굳이 고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전이나 TSMC 입장에서는 그냥 서로만 신경 쓰면 되는데 이제는 인텔이 들어와서 3파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또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죠. 인텔이 그 정도 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워렌 버핏이 TSMC를 지난번에 팔았다는 이야기 우리가 봤었죠. 그때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셨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버핏이 오랜만에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보여줬습니다. TSMC를 판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에 팔았다고 하네요. 자, 이제 이해가 갑니다. 원래 버핏은 장기 투자로 유명하고 작년에 TSMC를 사면서 야, 이거 반도체 흐름 오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정말 이례적으로 단타하고 그냥 빠져나간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뭔데 반도체 망하는 거야 라는 예상을 했었지만 그런데 실제로 위험한 거는 반도체가 아니라 대만 자체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 버핏이 우리나라를 안 사는가? 물론 매력적인 기업이 많이 부족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아마도 버핏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도 좀 신경 쓰는 거 아니겠는가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이제 몇몇 기름들은 무슨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냐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또 쐈다고 하죠. 우리는 진짜 아무 느낌 없지만 그런데 해외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른 느낌일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바이오. 우리는 돈 많은 기업입니다. 자, 보통 바이오 하면은 적자 기업, 돈 없는 기업, 여기저기서 돈 끌어와야 되는 기업, 그래서 금리가 높을 때는 정말 힘든 기업, 이러한 평가가 많은데요. 하지만 지금부터 보는 이 세 가지 기업은 돈이 빵빵한 기업들이라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알테오젠, ABL 바이오, 티움 바이오 이 세 가지 기업인데 요 친구들은 다른 바이오와 달리 연이은 기술 수출로 현금이 풍부한 기업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보다 적다고 볼 수 있는데 혹시나 현금 많은 바이오 기업을 보신다면 이 세 가지를 먼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엠폭스가 갑자기 퍼집니다. 국내에서 또 확진자가 한 명 더 추가로 발생했죠. 벌써 9번째 확진자가 나왔고 그래서 질병관리청은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격상을 했다고 합니다. 자, 확진자의 건강 및 더 이상 큰 확산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 다음에 관련주 흐름도 최근 들어 들쑥날쑥한데 그 주가들이 만약에 오르려면 결국은 확진자가 나와야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확진자 흐름을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나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참치 없는 동원 참치. 들어는 보셨나요? 비건 참치. 야, 그럴 거면 참치를 왜 먹냐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데 또 거기에도 수요가 있습니다. 지난달 7일부터 동원 참치에서 동원 참치 마이 플랜트를 판매를 했는데 벌써 10만 개나 팔렸다고 합니다. 별도의 광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을 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참치는 뭘로 만들었나 봤더니 대두 소재와 자체 개발한 배합비로 어류의 살결과 식감을 구현하며 참치 맛을 냈다고 합니다. 아직 저 기릿도 한번 또 먹어보지 못했는데 혹시나 먹어보신 기름들이 있다면 후기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당 판매 가격은 3,980원으로 다른 참치보다는 조금 비싼 것 같네요. 그런데 벌써 많이 팔려서 약 4억 원치가 팔렸다고 합니다. 참고로 동원 F&B는 미국 대체육 브랜드 비욘드 미트를 국내에 들여오며 대체육 시장에 진출한 바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앞서 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원 F&B는 당연히 해외 진출을 현재 염두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당연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비건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해외에서는 진짜 하나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아마도 해외에서 엄청나게 먹히겠구나라는 이야기 당연히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설탕이 치솟는다. 지난주에 설탕 가격을 한번 확인했었는데 여전히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12년 만에 최고치를 쓰고 있다고 하죠. 참고로 이렇게 오른 이유는 인도 등에서 공급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와 공급 알고 계시죠?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설탕 가격이 올라서 과자, 빵, 음료의 가격이 또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마침 오늘 설탕 관련주도 급등하고 있죠.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지속성이 있을지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설탕 혼자만 오르고 있어서 이게 얼마나 큰 이슈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작년처럼 다른 곡물가가 전부 다 오르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그 정도의 기대감을 가지기는 살짝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인도가 매우 덥다는 소식입니다. 작년에 이상 고온으로 알았던 인도가 올해도 폭염이 우려가 된다고 합니다. 더운 날씨 때문에 인도의 한 학교는 여름방학이 3주나 앞당겨졌다고 하며 이미 3월 초에 122년 만에 폭염이 올 것이라 짐작했던 만큼 엄청난 걱정이 현재 나온다고 합니다. 참고로 작년에 폭염으로 5월 기온이 50도까지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나요? 그때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하고 그리고 사람이 죽는데 농작물이 버틸 수가 없겠죠. 밀 생산량이 엄청나게 감소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런 소식이 나오자 곡물가가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낸 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벌써 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웃도는 걸 봤을 때 작년처럼 또 곡물가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 분명 나올 수 있겠죠.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걸 보니까 우리나라 날씨도 조금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일기예보 같은 거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올해 여름이 더울까 안 더울까 파악을 해 보시면은 만약에 '야 이건 덥다. 무조건 덥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충분히 에어컨 관련주나 선풍기 관련주 슬금슬금 모아 볼 타이밍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파세코 아니면 위닉스 이런 기업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흐름은 어떨지 그리고 올해 여름이 진짜 더울지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위기 속 기회. 한때 농슬라로 불리며 폭풍 상승했던 농기계 기업 대동 혹시 알고 계시나요? 왼쪽에 보다시피 작년까지는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그런데 곡물가가 떨어지면서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경기 침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농기계 업계도 생산 감축 분위기가 도는 와중인데요. 하지만 대동은 생산 목표를 높게 잡았다. 이 소식이 지금 현재 시장에 돌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대동은 코로나 사태에서도 생산을 늘려 2년 연속 매출 1조 원을 돌파하는 등 정말 나이스한 판단으로 대동의 기업 가치가 많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이러한 판단으로 생산량을 줄이지 않았었는데 그리고 올해도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가며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위기를 또다시 기회로 만들고자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번에도 대동이 성공할 수 있을지 혹시나 농업에 관심이 있다면 대동이란 기업도 봐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숏쟁이들 줄퇴사. 홍콩, 싱가포르 쪽 매니저들이 한국 주식 때문에 줄퇴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에코프로죠. 손해를 보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구조다 보니까 에코프로 하방에 베팅했다가 결국 퇴사를 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올해 에코프로는 거의 600%나 상승했고 중간중간 야 이 정도는 많이 올라왔지 이제 떨어져라 라고 말했던 공매도를 그냥 무찌르고 쭉쭉쭉 올라가는 걸 봤을 때, 야, 이거는 테슬라가 올라가는 거랑 흡사하다라는 이야기도 현재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공매도는 끝났나? 그런데 그건 아니죠. 헤지펀드들은 에코프로 숏에 투자해서 손해를 막대하게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차장고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본다는 거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공매도 세력과 개인 투자자들의 2차전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점치고 있으며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겼지만 이제는 그래도 공매도 세력이 이기지 않겠니 이러한 가능성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단기 급등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죠. 한 3개월 만에 600%나 올랐으니까 단기 조정은 피할 수 없을 거다 이러한 전망이 많다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 에코프로도 한 5% 정도 하락을 했죠.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양봉을 띄우기도 했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말하는 쪽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2차전지 ETF를 운영하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펀드 매니저 팀장의 조언이 나왔다고 한데요. 어제 하나증권은 매도 리포트를 때렸지만 그런데 이틀 만에 크게 급락이 나왔다며 이러한 조정은 단기적 부침에 그칠 것이다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사라, 바이 더 팁 해라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이유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테마주 예를 들면은 AI 같은 거 그런 테마주라면은 그렇게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하지만 이거는 IRA와 관련해 소재 기업이 집중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진짜 실적이 딱딱딱 찍히는 그러한 실체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는 투자자라면은 지금 이렇게 떨어질 때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매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하고 다만 그 와중에 온도 조절은 조금 한데요. 한 분기 만에 무려 600%나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 과열 관점은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사는 것보다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나중에 어차피 올라 있겠지 이런 마인드로 조금씩 조금씩 지속적으로 모아가는 장기 투자로 대응할 것을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쉽게 죽지 않는 이유일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에코프로가 만약 여기서 10%더 빠집니다. 그러면 사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아마도 여러분들 여기서 손 드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매력적인 주식이다 보니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저가 매수가 더 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오늘의 기업을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업은 여러분들 꼭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S-오일, 유가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오일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이 목표가 12만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S-오일을 사려는 이유가 뭔가? 바로 정유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는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며 올해 영업이익은 2조 2천억으로 팬데믹을 제외하고는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가는 많이 조정받고 아직도 바닥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충분히 상승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정유업종은 유가와 연동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데 앞으로 뭐 올해 말에 경기 침체 오니 많이 이런 얘기가 있지만 하지만 결국은 경기 회복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때가 되면 유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가가 또다시 한 90달러 뭐 이렇게 가준다면은
분명 10만원 위에서 거래될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러니 기분들 딱 몇 주만 사자라는 마인드로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SO일도 배당이 5%가 넘기 때문에 고배당도 노리면서 주가 차익도 노릴 수 있는 그런 주식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한미약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가 많이 공부했죠. 자, 바이오가 흐름이 좋고 그리고 그 와중에 한미약품이 어느덧 3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메리시증권의 목표가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자, 한미약품의 1분기 실적은 컨센에 부합할 전망이며 당뇨 및 비만 치료제로 사용되는 GLP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빈가요? 그 녀석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기름들 혹시나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바이오는 무섭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은 ETF만이라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ETF를 고르실지는 기름들이 하나하나 따져보시면 되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거래량 많은 걸 가져왔는데 타이거 KRX 바이오 K 뉴딜 그 다음에 타이거 코스다 150 바이오테크 요 두 개 차트를 보면은 심상치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냥 이것만 사도 꽤나 괜찮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혹시나 바이오주가 달려주는 그러한 장세가 나오는데 그때 또 내가 포모 증후군을 느끼지 않으려면은 ETF를 소량 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증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증시가 반등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증권주 봐야겠죠. 한국투자증권의 목표 주가 4.8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이유가 뭔가? 바로 실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고 내년 예상 배당 수익률이 무려 7.7%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시가 언제 코스피 3천 갈지 모르겠지만 언젠간 가지 않겠습니까? 한 3년 안엔 갈 것 같은데 그 말인즉슨 그냥 사놓고 3년만 지나면은 배당으로 한 18% 정도 먹고 주가 차익으로 한 30% 넘게 먹고 그 정도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주가가 일찍 오르면은 또 팔아버리는 그런 전략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는 출렁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혹시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당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고 장기 투자를 한다면 이 주식만큼 또 매력적인 주식은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고배당 그리고 고수익 이거를 노릴 수 있는 증권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위메이드라는 기업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작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자, 위메이드 대표가 2분기 프리뷰 미디어 간담회에서 곧 출시할 신작 나이트크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사전 예약자 수는 무려 160만 명으로 오는 27일 날 국내에 출시될 예정인데 그리고 글로벌 버전은 블록체인을 접목해 출시할 것으로 국내보다 10배 이상의 성과를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는 위믹스 상패로 850억가량의 영업 손실을 입었지만 그런데 2분기에는 나이트크로우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보여줬다고 하니까 혹시나 기름분들 위메이드 어떤 식의 흐름이 나타날지 그리고 나중에 나이트크로우가 나온다면 진짜 재밌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